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요새 자주 이야기하는 차트를 다시 또 갖고 왔습니다. 여기 상승 추세선, 꺾임, 상승 2020년 3월 14일 그리고 다시 2023년 1월 1일.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상승 추세선, 꺾임,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28,800불 자리가 결국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0.618짜리, 돈 많은 놈들의 평단 가격, 꽤 잘 나가는 차티스트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가 결국 분기점, 임계점, 돌파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7,900불. 자, 그렇다면 900불 정도만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좀만 더 힘내고 꾹꾹 기어가면 떡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 거냐, 도대체 맨날 그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만 이야기하면서 그 지점 가면 떡상한다는데 도대체 언제 가냐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 드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곧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죠. 2020년 3월의 차트, 그리고 떡상하기 전에 조정 구간, 그리고 지금 2023년 10월 9일, 그리고 지금의 조정 구간 거의 싱크로율 99%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곧이겠죠. 10월에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갈지 10월 중순쯤에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곧, 영어로 soon이죠. soon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점에서 상승은 일론 머스크가 끌어올렸고, 지금 누가 뭐래도 블랙록, 참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호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그 시점, 그 타이밍에 항상 그들은 똑같은 차트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28,800불, 그러면 하나로는 얼마일까요? 3,885만원 정도 하네요. 지금은 3,796만원. 자, 3,885만원이 왔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직접 목격하시고, 오르지 않는다면 욕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오른다면 비트TV에게 신기가 왔겠죠. 작두를 타야 되겠죠. 농담이고요. 샤머니즘적 발언은 그냥 다 농담입니다. 농담. 저는 어떤 정치적 소양이나 종교적 마인드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종교적 언어든 정치적 언어든 나오면 모두 다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던 가격이, 어쨌든 비트코인은 22,800불에서 28,800불이다. 28,800불 사이에 매수돼야 된다. 22,800불이든 25,800불이든 28,800불이든 별 의미는 없다. 어쨌든 이 구간이 개미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떡상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17,500불, 18,500불, 21,000불 이럴 때는 사지 마라 그랬죠. 그 이유는 이 자리는 안정권이 아니다. 언제든지 10,000불, 11,000불 갈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한 구간에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승차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어쨌든 곧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RP 차트를 봐볼까요? 또 XRP는 똑같습니다. XRP는 0.55달러 740원, BTC는 28,800불.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세계 차티스트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핑크, SEC의 게리 겐슬러도 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꾸 그 지점에 맞추려고 할까요? 자, 어쨌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블랙록의 레리핑크 1경 2천조 정도를 굴리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쥐고 있는 놈이죠. 1경 2천조 정도가 전부 그의 돈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 그분이 정확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제적 자산이다.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자체가.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들이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블랙록의 그런 발언 전에 분명히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었죠. 비트코인 빵원 간다, 비트코인 사라진다, 비트코인 200달러 간다, 2달러 간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그냥 앉아서 벌었던 애들. 이분들은 이제 뭐 블랙록의 래리핑크 한마디에 모두가 엑스트라가 됐죠. 엑스트라 보조 출연자들. 블랙록의 래리핑크를 띄워주는 그들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전설 속으로, 역사 속으로 묻히고 있습니다. 래리핑크가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한탕 해먹고, 그리고 결국 그가 추구하려고 하는 건 STO,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의 토큰화가 맞겠죠. 모든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자산군의 토큰화. 그래서 한 번 더 요놈을 통해서, STO를 통해서 부를 또 창출해 내겠죠. 어쨌든 그 또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채굴, 전기료, 그래픽카드, 요게 담보가 되겠죠. 생산 원가가 창출이 되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알트코인들은 근거가 없다, 담보가 없다, 뭔가 노동을 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STO, 토큰, 증권 발행, 증권형 토큰,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자동차든 가치로 매겨지는 모든 것에 대한 토큰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NFT. 결국 세상은, 인류는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래리핑크는, 비트코인은 특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비트코인 ETF를 팔아먹겠다고 장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향후에 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었던, 그렇게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 된 건가요? 그지 된 거죠. 지읒된 거죠. 여기서 지읒은 어떤 걸 명칭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휴일이니까 웃으시라고 농담을 섞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처럼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코인이 가치로 매겨지는 모든 자산과, 방금 전에 어떤 건지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증권을 토큰화할 경우 지금까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취급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래리핑크, 블랙록, 그가 2023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는 수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하고 전세계 경제를 서서히 나락으로 보내고, 어쩌면 증권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암호화폐로 이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겠죠. 암호화폐가 계속 상승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암호화폐 쪽으로 쏠리게 되면 주식에 들어갔던 돈들이 결국 튀어나와서 비트코인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1경 2천조를 굴리는 그 또한 순환 시대가 되겠죠. 그거를 막겠다는 래리핑크의 전폭적인, 전투적인 전략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어쨌든 수많은 타당성을 가지고,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래리핑크도 이야기했듯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지겠죠. 과연 가까운 미래에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코인 저 코인, 이 코인 저 코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비트코인, XRP, 그리고 이더리움, 요놈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래리핑크 또한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 해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금융혁명을 일으킬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금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토큰은 과연 어떤 놈일까요?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고 여기다 크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RP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XRP를 어떻게 보는지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XRP, 결제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XRP가 전통적인 결제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히 금융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전통 금융과 SSL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히스토리를 충분히 잘 남겨받아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XRP는 찰떡궁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혁신이고 혁명이 되겠죠. 그들에게도 뭔가 먹을 걸 던져줘야 그들 또한 XRP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죠. 그리고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뭐 그거겠죠. 수수료가 저렴하다, 빠르다, 뭐 이런 것들. 은행 통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결제의 도구가 주어진다. 충분히 직거래가 가능하다. 굳이 중재자들을 거치지 않고 이제 나도 비키니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아프리카에서는 비키니 필요하겠죠. 그런데 결제 도구가 없어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중재자나 중재소를 거쳤겠죠. 자, 어쨌든 레리 핑크든 베리 겐슬러든 브래드 걸링하우스든 일론 머스크든 어쩌면 자넷 앨런이든 바이든이든 비트 TV든 제롬 파월이든 어쨌든 세상은 이미 정해진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가 맞겠죠. 우리들이 창의적인 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인류를 진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을 갈아엎는 사람들, 판을 바꾸는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서 같이 뽀짝뽀짝 발을 담가서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 오르냐고요? 이제 곧 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마지막 쉬는 날이죠. 어쨌든 이번 주는 월요병이 없죠. 잘 쉬시고 내일부터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제가 요새 자주 이야기하는 차트를 다시 또 갖고 왔습니다. 여기 상승 추세선, 꺾임, 상승, 2020년 3월 14일, 그리고 다시 2023년 1월 1일 상승 추세선, 꺾임,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이야기 드렸던 28,800불 자리가 결국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0.618짜리, 돈 많은 놈들의 평단 가격, 꽤 잘 나가는 차티스트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가 결국 분기점, 임계점, 돌파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7,900불. 자, 그렇다면 900불 정도만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좀만 더 힘내고 꾹꾹 기어가면 떡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 거냐, 도대체 맨날 그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만 이야기하면서 그 지점 가면 떡상한다는데 도대체 언제 가냐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 드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곧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죠. 2020년 3월의 차트, 그리고 떡상하기 전에 조정 구간, 그리고 지금 2023년 10월 9일, 그리고 지금의 조정 구간, 거의 싱크로율 99%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곧이겠죠. 10월에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갈지 10월 중순쯤에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곧, 영어로 soon이죠. soon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점에서 상승은 일론 머스크가 끌어올렸고, 지금 뭐 누가 뭐래도 블랙록, 참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호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그 시점, 그 타이밍에 항상
그들은 똑같은 차트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28,800불, 그러면 한화로는 얼마일까요? 3,885만원 정도 하네요. 지금은 3,796만원. 자, 3,885만원이 왔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직접 목격하시고, 오르지 않는다면 욕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오른다면 비트TV에게 신기가 왔겠죠. 작두를 타야 되겠죠. 농담이고요. 샤머니즘적 발언은 그냥 다 농담입니다. 농담. 저는 어떤 정치적 소양이나 종교적 마인드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종교적 언어든 정치적 언어든 나오면 모두 다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피보나치 되돌림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던 가격이 어쨌든 비트코인은 22,800불에서 28,800불이다. 28,800불 사이에 매수돼야 된다. 22,800불이든 25,800불이든 28,800불이든 별 의미는 없다. 어쨌든 이 구간이 개미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떡상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17,500불, 18,500불, 21,000불 이럴 때는 사지 마라 그랬죠. 그 이유는 이 자리는 안정권이 아니다. 언제든지 10,000불, 11,000불 갈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한 구간에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승차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어쨌든 곧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RP 차트를 봐볼까요? 또 XRP는 똑같습니다. XRP는 0.5달러 740원, BTC는 28,800불.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세계 차티스트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핑크, SEC의 게리 겐슬러도 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꾸 그 지점에 맞추려고 할까요? 자, 어쨌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블랙록의 레리핑크 1경 2천조 정도를 굴리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쥐고 있는 놈이죠. 1경 2천조 정도가 전부 그의 돈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 그분이 정확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제적 자산이다.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자체가.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들이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블랙록의 그런 발언 전에 분명히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었죠. 비트코인 빵원 간다, 비트코인 사라진다, 비트코인 200달러 간다, 2달러 간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그냥 앉아서 벌었던 애들. 이분들은 이제 뭐 블랙록의 레리핑크 한마디에 모두가 엑스트라가 됐죠. 엑스트라. 보조 출연자들. 블랙록의 레리핑크를 띄워주는 그들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전설 속으로, 역사 속으로 묻히고 있습니다. 레리핑크가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한탕 해먹고, 그리고 결국 그가 추구하려고 하는 건 STO,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의 토큰화가 맞겠죠. 모든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자산군의 토큰화. 그래서 한 번 더 요놈을 통해서, STO를 통해서 부를 또 창출해 내겠죠. 어쨌든 그 또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채굴, 전기료, 그래픽카드, 요게 담보가 되겠죠. 생산 원가가 창출이 되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알트코인들은 근거가 없다, 담보가 없다, 뭔가 노동을 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STO, 토큰, 증권 발행, 증권형 토큰,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자동차든 가치로 매겨지는 모든 것에 대한 토큰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NFT. 결국 세상은, 인류는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리핑크는, 비트코인은 특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비트코인 ETF를 팔아먹겠다고 장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향후에 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었던, 그렇게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 된 건가요? 그지 된 거죠. 지읒된 거죠. 여기서 지읒은 어떤 걸 명칭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휴일이니까 웃으시라고 농담을 섞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처럼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코인이 가치로 매겨지는 모든 자산과 방금 전에 어떤 건지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증권을 토큰화할 경우 지금까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취급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레리핑크 블랙록 그가 2023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는 수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하고 전세계 경제를 서서히 나락으로 보내고 어쩌면 증권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암호화폐로 이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겠죠. 암호화폐가 계속 상승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암호화폐 쪽으로 쏠리게 되면 주식에 들어갔던 돈들이 결국 튀어나와서 비트코인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일경 2000조를 굴리는 그 또한 순환 시대가 되겠죠. 그거를 막겠다는 레리핑크의 전폭적인 전투적인 전략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어쨌든 수많은 타당성을 가지고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레리핑크도 이야기했듯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지겠죠. 과연 가까운 미래에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코인 저 코인 이 코인 저 코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비트코인, XRP 그리고 이더리움 요놈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레리핑크 또한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 해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금융혁명을 일으킬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금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토큰은 과연 어떤 놈일까요?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고 여기다 크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RP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XRP를 어떻게 보는지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XRP, 결제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XRP가 전통적인 결제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히 금융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전통 금융과 쎄쎄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히스토리를 충분히 잘 남겨받아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XRP는 찰떡궁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혁신이고 혁명이 되겠죠. 그들에게도 뭔가 먹을 걸 던져줘야 그들 또한 XRP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죠. 그리고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뭐 그거겠죠. 수수료가 저렴하다, 빠르다, 뭐 이런 것들. 은행 통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결제의 도구가 주어진다. 충분히 직거래가 가능하다. 굳이 중재자들을 거치지 않고 이제 나도 비키니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아프리카에서는 비키니 필요하겠죠. 그런데 결제 도구가 없어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중재자나 중재소를 거쳤겠죠. 자, 어쨌든 레리핑크든 베리 겐슬러든 브래드 거딩하우스든 일론 머스크든 어쩌면 자넷 옐런이든 바이든이든 비트 TV든 제롬 파월이든 어쨌든 세상은 이미 정해진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가 맞겠죠. 우리들이 창의적인 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인류를 진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을 갈아엎는 사람들, 판을 바꾸는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서 같이 뽀짝뽀짝 발을 담가서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 오르냐고요? 이제 곧 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마지막 쉬는 날이죠.
어쨌든 이번 주는 월요병이 없죠. 잘 쉬시고 내일부터 또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